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치원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국가 탄생을 알리는 서사, 단군 신화입니다.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한 민족의 탄생과 고대인들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대한 은유의 바다입니다. 하늘의 아들 환웅이 땅으로 내려왔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을 버틴 곰이 여인 웅녀로 다시 태어나 환웅과 혼인하여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 왕검을 낳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친숙한 신화 속에 숨겨진 하지만 역사 기록에는 분명하게 적혀있는 충격적인 진실 3가지를 알고 계시나요? 육식동물인 곰이 정말 그 매운 생마늘을 먹고 100일이나 버텼을까? 기록에 100일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맞을까? 오늘 지식단골에서는 우리가 5000년 동안 한치의 의심 없이 믿어왔던 단군 신화의 뼈 때리는 반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알던 고조선의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곰의 수행 기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곰이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동굴에서 버텼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련 스님이 저술한 삼국유사 원문을 살펴보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환웅은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체를 얻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말을 묘사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곰은 이것을 삼가고 지킨 지 21일, 즉 37일 만에 여자의 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곰은 100일을 채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21일 만에 이미 인간으로 진화하는 기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사고방식에서 3과 7이 곱해진 20일이라는 숫자는 금기를 엄격히 지키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신성한 변화의 주기를 뜻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신생아의 면역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산모의 몸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3주, 즉 21일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고대인들의 지혜에 감탄하게 됩니다. 현대의 3·7일 풍습이 바로 여기서 유래했죠. 곰은 미련하게 100일을 채운 둔한 동물이 아니라 신성한 변화의 주기를 가장 완벽하게 통과해낸 영리한 승리자였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식물학적 관점의 거대한 반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대 한반도의 동굴 속에서 곰이 씹어먹었던 식물은 오늘날 우리가 삼겹살과 구워 먹는 그 알싸한 마늘, 즉 갈릭이 절대 아닙니다. 현대 한국인이 먹는 마늘은 중앙아시아가 원산지로 기원전 2세기 무렵 이후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유입된 외래 작물입니다.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기원전 2333년에는 한반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작물이죠. 그렇다면 삼국유사 기록 속에 선명하게 한자로 적혀있는 산이라는 글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고대 한자 문화권에서 산은 특유의 매운 향이 나는 모든 파속식물을 통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역사학자와 고식물학자들은 당시 곰이 동굴에서 먹었던 신령스러운 식물이 우리 한반도 산천에 자생하던 넓은 잎의 산마늘, 즉 우리가 고깃집에서 흔히 명이나물이라 부르는 식물이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육식동물인 곰이 위장을 찌르는 생마늘을 씹으며 고풍스럽게 100일을 버텼다는 상상보다는 향긋한 약초인 명이나물과 쑥을 주식으로 삼아 채식하며 몸을 정화했다는 것이 훨씬 과학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결국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건넨 것은 먹기 힘든 고문 도구가 아니라 몸을 맑게 하고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산에서 자생하던 최고의 약용식물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단군 신화의 본질적이고 묵직한 3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하필 곰과 호랑이였을까요? 현대 역사학은 이를 특정 동식물을 수호신으로 숭배하던 고대 부족 사회의 거대한 정치적 서사시, 즉 토테미즘으로 해석합니다. 동굴 속 이야기는 이질적인 세 부족 간의 세력 다툼과 연합의 과정을 은유적으로 압축한 훌륭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환웅 부족은 청동기 문명과 하늘을 숭배하는 선민 사상으로 무장하고 새롭게 이주해온 강력한 지배 세력을 상징합니다. 곰 부족은 수렵과 채집을 바탕으로 곰을 숭상하던 유력한 토착 세력, 호랑이 부족은 호랑이의 용맹함을 숭상하며 전투력이 뛰어났던 경쟁 토착 세력이었죠. 환웅 부족이 한반도에 국가를 세우고 지배력을 인정받으려면 토착 세력과의 결합이 알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곰 부족은 21일간의 집거라는 새로운 지배 세력의 규율을 순응하고 받아들여 유력 연맹 세력으로 편입됩니다. 그 타협의 결과물이 바로 두 세력의 피를 이어받은 단군 왕검이라는 연합 정권의 수장입니다. 반대로 호랑이가 동굴을 뛰쳐나갔다는 설정은 호랑이 부족이 끝까지 규율을 거부하다 연맹에서 참혹하게 패배하여 변방으로 밀려나간 역사의 패배자임을 뜻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릴 적부터 전설로만 믿어왔던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집단들이 어떻게 갈등을 타협하여 고조선이라는 한반도 최초의 거대한 연대 국가를 탄생시켰는지를 드라마틱하게 기록한 치밀한 건국 보고서였던 것입니다. 단군 신화를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그 속에는 너무나 정교한 역사의 퍼즐 조각들이 숨어 있습니다. 비록 곰이 먹은 것은 명이나 물이었고 100일이 아니래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지만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내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이질적인 세력이 융합하여 홍익인간이라는 거대한 뜻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말이죠. 5000년 전 곰부족이 보여준 끈질긴 생명력과 포용력은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DNA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동굴을 뛰쳐나간 호랑이 부족의 후손들은 과연 어디로 향했을지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